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행동을 배우고 또 습관을 만드는지 설명하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경험을 통해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행동주의는 그 마음속의 복잡한 과정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일으키는 환경적 자극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 네, 학습이라는 건 결국 어떤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행동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약간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와 같다고 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백지 상태요? 네.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성장하고 또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학습된 습관의 결과이고 어떤 강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어떤 핵심적인 가정들, 기본 전제 같은 게 있겠네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은 생명체의 기본 특성이고 이건 학습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행동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학습은 주로 경험, 그러니까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라는 점, 이걸 강조해요. 아, 관찰 가능한 변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과정보다는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죠. 또 행동이 형성되고 유지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동물 연구에서 발견된 학습 원리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 실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던데요. 조건 반응, 소멸, 자발적 회복, 자극 일반화, 자극 변별.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 개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면 조건 반응이라는 건 원래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던 자극, 예를 들어 종소리 같은 거죠. 네. 이게 무조건 자극, 예를 들면 먹이와 반복적으로 짝지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종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학습된 반응을 말합니다. 아, 학습된 거군요. 네. 그리고 소멸은 그렇게 형성된 조건 반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계속 들려주고 무조건 자극인 먹이를 주지 않으면 침분비라는 조건 반응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없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발적 회복입니다. 소멸된 것처럼 보였던 반응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조건 자극이 다시 제시되면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그렇죠. 완전히 잊힌 게 아니라는 증거죠. 다음으로 자극 일반화는 특정 조건 자극, 예를 들어 특정 톤의 종소리에 반응하도록 학습된 후에 그것과 유사한 다른 자극, 비싼 톤의 다른 종소리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걸 말해요. 비슷한 거에도 반응한다? 네.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딱 이 경우죠. 아하. 마지막으로 자극 변별은 일반화와는 반대 개념인데요. 유사한 자극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특정 조건 자극에만 반응하고 다른 유사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과 친구에게 인사하는 법을 다르게 배우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이 기본 개념들을 알고 나니까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실험, 즉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실험이 행동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 이건 이제 무조건 자극, UCS라고 합니다. 이걸 줄 때마다 종소리, 처음엔 중립자극 NS죠. 이걸 함께 들려줬어요. 네, 먹이랑 종소리. 개는 먹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잖아요. 이건 무조건 반응 UCR이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반복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이제 이 종소리는 조건 자극 CS가 된 거죠. 개가 침, 즉 조건 반응 CR을 흘리게 됐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전혀 관련 없던 종소리가 먹이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핵심 원리예요.
연관이 없던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던데요. 아, 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고 한번 크게 체한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이게 맛 혐오 학습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게 대표적인 예죠. 또 광고에서 매력적인 모델과 제품을 같이 보여줘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시야를 만들려는 것도 같은 원리고요. 광고에서도 쓰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치과 드릴 소리만 들어도 괜히 불안해지는 것, 이런 공포 반응도 고전적 조건 형성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원리들이 중요한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원리, 다른 말로 근접성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 즉 종소리가 무조건 자극인 먹이보다 약간 먼저 제시되거나 거의 동시에 제시될 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그 간격이 아주 짧을수록 약 0.5초 정도일 때 가장 좋다고 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두 번째는 강도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자극인 먹이가 조건 자극인 종소리보다 그 강도가 더 셀 때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납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인데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함께 제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짝지어질수록 학습 효과가 크죠. 꾸준함이군요. 마지막으로 계속성의 원리, 즉 반복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연결은 여러 번 반복될수록 더 강하게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네, 반복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원리들이 잘 충족될 때 고전적 조건 형성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죠.